자,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경기도 공무직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강의하는 김쌤 김민호입니다. 자, 일단은 에듀피디에서 경기도 도청 공무직 또 청원경찰이 시험이 곧 있을 거다라고 발표를 한 달 전쯤에 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채용 공고가 11월 18일자로 나왔죠. 총 42명을 채용하게 되고 원서 접수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용인시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 시민들도 경기도청은 볼 수 있는 거야. 수원시 시민이든 화성시 시민이든 누구든지 경기도청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일단은 일정 가이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이 일정 가이드 그 구성을 저희들이 계속 했었는데 몇 년째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워낙 채용하는 주관처도 많고 또 다양하고 또 복잡하게 채용하다 보니까 일정 가이드를 운용할 생각을 거의 못 하다가 올해 좀 준비를 해보자 해가지고 몇 달간 이렇게 막 관련 부처 뭐 회의도 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나왔어요. 그래서 23년도 관련해서 경기도 이 일정 가이드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경기도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전국에 해당하는 공무직 관련된 내용이 여기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경기도 쭉 보면 나는 경기도 도민이니까 다른 지역은 필요 없고 경기도 안에 있는 것만 싹 다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채용 공고가 나온 거는 11월 필기 시험일 기준이에요. 경기도에 거주하면 응시가 가능한 채용 인원은 총 42명으로 사무보조원, 조리사, 블라블라블라 뭐가 있어. 일단은 보여야 될 거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직렬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두 번째로 필기 시험이 일반 상시 한 과목을 보는구나. 이 중에서 경기도 역사문화 시책이 포함돼서 나오는구나. 필기 점수를 3배수 안에 들어갈 정도로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 다음에 서류 전형, 응시 조건이 있으니까 적부 판결 맞고 그 다음에 면접을 우수하게만 보면은 합격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참고하시면 돼요. 그 바로 밑에 있는 건 뭡니까? 용인시 거. 이게 필기 시험이 가장 최근에 보는 거 있죠. 나중에 보는 거. 그게 위로 가요. 자, 한번 봅니다. 자, 일단은 필기 시험 11월 18일,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원서 접수인데 원서 접수는 인터넷 원서 접수로 이 버튼 누르면 바로 가게 됩니다. 자, 일단은 공고문 바로 보고 자, 공고문을 한번 열어보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공무직 공고문이 꽤 어려워. 복잡하고 각 직렬별로. 자, 일단 봅니다. 사무보조원을 채용하는데 그죠? 수원과 의정부에서 근무할 사람을 뽑겠대. 각각 한 명씩 채용을 하게 되는데 채용 분야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죠? 좀 읽어보자면은 가맹사업 정보 공개 등록 업무 등 사무보조야, 사무보조. 그 밑에 있는 사유림 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것도 사무보조예요. 그죠? 그리고 자격 요건은 행정사무보조 이상을 근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이상 소지자. 선생님 저 1급 있는데요. 그럼 된다는 거지. 그죠?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이상 소지자. 거기에다가 산림 산업기사 이상, 기능사 아니죠? 산업기사나 기사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 요분들은 응시하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가서 조리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준고령자와 고령자 우선 고용이라고 있어요. 요건 뭐냐면 준고령자는 만 50세부터 55세, 고령자는 만 55세부터 60세까지. 그러니까 연세 많은 분들 지원해라. 요 뜻이에요. 자, 일단은 조리사를 총무과로 2명을 채용을 하게 되는데 근무지는 수원이겠죠. 그죠? 그리고 구내 식당 취사 업무, 뭐 식자재 준비 및 배식, 우리가 흔히 아는 조리사 그분들이야, 그분들. 요분들을 2명 채용을 하고, 자, 응시 조건은 조리의 조리 기능사 이상 자격의 소지자. 그리고 집단 급식소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뭐 계약직이든 뭐든 가지고 있는 자, 이렇게 됩니다. 주 5일 근무고, 그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종자 생산원이라고 해가지고 근무지는 용인 혹은 화성이 될 거예요. 2명을 채용하게 되는데 가축 사양 관리, 수정란 생산, 가축 분뇨 처리 및 방역. 그래서 축산 기능사 있는 분들이 도전하실 것 같아. 응시 조건도 그러네. 축산 기능사 자격증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근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경비원 쪽으로 준고령자, 고령자 우선 채용 또 나오죠. 경비원. 그죠? 그래서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수원에서 2명을 채용하게 되고 청사, 경비, 출입자 통제 및 안내 뭐 블라블라블라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응시 조건은 없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청소원 갑니다. 이 청소원이라는 것도 보통 뭐 시설관리원, 뭐 청소원, 환경미화원 뭐 다양한 용어가 있습니다만은 경기도는 청소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청소원 쪽으로는 의정부 2명, 화성 1명, 수원 1명, 화성 1명을 채용하게 되는데 이것도 준고령자, 고령자 우선 채용이고 응시 조건은 없습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요것도 있네요. 청소년 또 뽑습니다. 자, 이쪽에서 수원 아까 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거는 근무지가 달라요. 3명.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안성에 1명. 그다음에 오산 물향기 수목원. 요번 공고에 좀 보이더라고. 물향기 수목원이라고 있나 봐. 여기서 근무할 사람 1명을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주, 경기도 광주죠. 그리고 수원 또 나왔네. 이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관리보조원이라고 해가지고 수원에서 근무할 사람을 채용하게 되는데 방송 영상 촬영 및 편집, PD, 영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하실 분으로 채용을 하고 응시 조건 관련해서는 방송 영상 촬영 및 편집 관련해서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라고 나옵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가서 상담사를 고용하네요. 자, 상담사 쪽으로는 준고령자, 고령자 우선 고용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열린민원실 수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3명, 5명을 채용하게 되고 응시 조건부터 쭉 설명드릴게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에다가 콜센터 근무 경력자야 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에다가 상담 업무 근무 경력자 똑같네. 그죠? 야, 커말 2급 거의 필수네. 그죠? 그리고 실험 보조원 쪽으로 요것도 이제 들어가게 되네요. 그래서 화성 쪽에서 각각 1명을 채용하게 되는데 이쪽은 농식품 가공 및 기기 분석 실험 보조 쪽으로 하게 되고 화학이나 식품학 그쪽인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요 밑에는 식량 작물 신품종 육성 보조 분자 마커 이용 식량 작물 우량 계통 뭐 좀 어렵네. 그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봅니다. 자, 위에 거는 관련 학과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로 그죠? 식품학, 화학, 농학, 생물학 이러네요. 그죠? 그리고 HPLC 또는 GC 분석 근무 경력 1년 경력자라고 제한이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농업과학기술연구사업 개발 사업 중 분자 마커 개발 및 분석 관련 담당자로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라고 나오네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농업기술원에서 원예 연구가로 화성 1명을 뽑네요. 요거는 농업기술원인 거 보니까 원예 쪽인 것 같아. 스마트팜 기술 모델 개발 연구 보조 해가지고 농학 맞지? 농학 원예 스마트팜 통계 데이터 생명과학 생명공학 쪽에 관련 전문대학 이상이고 그리고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자를 채용을 합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서 실험보조원 계속 갑니다. 자, 수원에서 보건환건 연구원으로 채용하고 보건환건 연구원 다 이거 보건환건 연구원이네. 위 것도 아래 것도. 근데 대기환경연구부 이거는 물환경연구부 이렇게 되네요. 대기환경기사나 산업기사일 것 같은데 자격증은 제한 없고 환경공학, 환경학, 환경보건학, 환경관리, 위생공학, 환경화학, 화학환경공학, 생물학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밑에 것도 졸업자. 자격증 제한은 없어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악취 및 비산 성면 검사 보조 밑에 거는 하수 및 가축 분뇨 수질 검사 실험 보조 쪽으로 채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마 같이 근무한 분들이 환경연구사 분들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밑에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오산 물안기수목원 또 이쪽에서 채용을 하네. 자, 요거는 임업 기능사 이상의 산림기능사 뭐 이런 거 있죠? 요 임업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되고 산림 및 임업, 조림, 숲가꾸기, 산림조사, 산림경영 등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라고 나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차량 운행 제한 단속원을 채용합니다. 자, 그래서 건설본부 의정부 쪽에서 근무하네요. 1명.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운행 제한 위반, 과적이죠. 과적, 트럭. 그리고 운행 제한, 단속 차량 운전, 그리고 단속 장비 관리 유지, 뭐 등등등등 업무를 보게 되고 당연히 일종 보통 이상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산림조사원 쪽으로 오산에서 근무하네요. 물안기 수목원 계속 나오네.
요것도 한 명을 채용하게 되는데 요거는 임업 또는 조경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1종도 된다는 거지. 그죠? 요 자격증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조경 관리원 쪽으로 요것도 준고령자, 고령자 우선 고용으로 가네요. 자, 수원에서 근무하는 한 명을 채용하게 되고 조경 기능사 자격증 이상을 가지고 조경부나 근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를 채용을 합니다. 자, 쭉 내려와서 조경관리원 쪽에서는 오산 물안기 수목원 그리고 안산 바다양기 수목원 쪽으로 각각 한 명을 채용하게 되고 응시 조건 같은 경우에는 조경 기능사 이상 또는 식물보호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그 밑에 거는 조경기능사 또는 임업의 식물보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요건 기능사고 요건 산업기사예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1년 이상인 자 에다가 요거는 어느 하나구나. 죄송해요. 요거는 5알입니다. 5알. 요거 없어도 요 자격증이 있으면 응시 가능하고 그죠? 보통 자격증이 있으니까 경력이 있겠지만 그리고 굴삭기 운전기능사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되네요. 굴삭기. 그죠? 그리고 설비관리원 쪽으로 수원에서 한 명을 채용하게 되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계,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 설비, 공정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가스의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1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선임영상관리원 쪽으로 아까 영상관리원 있었는데 또 나오네. 그죠? 한 명을 채용하게 되고 요거는 취재 및 기사 작성 분야 근무 경력 2년. 아까 거는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편집, 촬영을 했으면 요건 기사 작성이 주된 업무 같네요. 그죠? 요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준고령자는 50세부터 55세 미만, 고령자는 55세부터 60세 미만, 60세가 정년이니까 요거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지? 중고령자 자,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은 준고령자나 고령자 우선 채용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의지도 못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접수는 가능한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면접 시험 볼 거 아닙니까? 필기 통과하면 면접을 보잖아요. 이 면접에서 만약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둘 다 동점이야. 면접관들이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을 보러 온 수험생들이 나이가 몇 살인지 뭐 경력이 몇 년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구두로 면접을 보거든.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면접 점수가 두 명이 똑같아. 그러면은 최종 합격은 면접관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점수만 채점하는 거고 별도의 사람이 점수가 똑같네. 근데 이 사람은 42, 이 사람은 55. 그럼 55세 분을 합격시키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필기시험 4지 택일용으로 일반 상식을 40문항이나 봅니다. 40문항을 보기 때문에 보통 한 10문제 정도가 경기도 역사, 문화, 시책에서 출제가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12문항 정도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30문항 정도는 일반 상식에서 정치, 경제, 생활문화, 환경과학 다양한 분야에서 그 필기를 냅니다. 특히 이제 모르겠어요. 그 경기도 관련된 그 지역 상식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도 여러분들 우리 보건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찌 됐건 채용 한 명 뽑니 두 명 뽑니 그런 인원수에서 3배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을 하기 때문에 한 명을 뽑으면 3명이 합격하고 필기에서 2명을 뽑으면 6명이 합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적부 판결에 해당하는 서류 전형을 봅니다. 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증 2종 보통 이상 있어야 된다는데 운전면허증이 아예 없는 건지 조경기능사 이상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자격증이 있고 조경기능사는 없다든지 이런 거를 판단해서 합격을 시킵니다. 그래서 점수화 시키지는 않아요. 여기서는. 자, 그리고 나서 면접 시험에서 5가지 항목을 채점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면접 잘 보면 합격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거 봅니다. 자. 동점자. 자, 여기도 나오지만 면접 시험 결과 필기에서는 아무런 메리트가 없어. 준고령자나 고령자가. 근데 이제 면접 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 시 동점이 아니면 상관없고 동점이 발생 시 요분들을 우선 채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리고 응시 자격은 18세 이상으로 공고일 전일 10월 15일부터 최종 시험 예정일까지
최종 시험 예정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사람, 수원, 용인, 안산 뭐 다 어디든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응시에 필요한 자격 요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월 15일까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 됐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는 분이 있다면은 요거 못 갖춰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 뭐 어떤 분은 뭐 경력이 1년 이상 있어야 돼. 제가 하루가 모자릅니다. 한 달이 모자릅니다. 이런 분들이 여기서 떨어지겠지. 그죠? 근데 어차피 경기도청은 공무직 아시겠지만은 상하반기 이렇게 2번 보잖아요. 상반기는 3, 4월에 한 번씩 그 3, 4월 달 정도에 한 번, 그리고 하반기 때는 10월에서 11월 정도에 한 번. 요번에 하반기 시험이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요번 시험에 아깝게 떨어졌다 하는 분들은 내년 상반기 도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필기시험은 11월 18일이고 면접시험은 12월 20일에서 23일까지고 원서 접수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로 인터넷 원서 접수를 받게 됩니다. 자, 원서 접수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 접수, 원래 이게 구급 공무원들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이 지원하는 곳이거든. 여기서 접수를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가산점 블라블라 있고 국가유공자 분들은 이쪽으로 거의 지원은 안 할 건데 국가유공자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작년에. 그래서 요거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여기 있다. 자, 요게 어디 갔어? 비율 만점 취업대 자, 요게 있어요. 30%. 선발 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채용 인원이 한 명인 지역이 있어. 그럼 국가유공자가 내가 뭐 어떤 사람은 일반인이 어떤 사람은 국가유공자면 이 국가유공자가 유리한 거 아닙니까가 안 돼요. 왜? 한 명을 뽑으니까. 가산점을 못 받아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 국가유공자가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4명 이상 채용하는 데에서 국가유공자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B, C, D, E인데 A, B, C는 일반인이고 D, E는 국가유공자야. 근데 이분은 일반인으로서 73점을 맞았고 이분은 국가유공자로 70점을 맞았어. 이분은 국가유공자로 69점을 맞았어. 그러면은 70점 맞은 사람이 플러스 5점이 되거든. 5점. 뭐 10점짜리도 있긴 한데 어찌됐고 5점. 그리고 요분도 플러스 5점이 됐어. 그럼 이 사람은 75점이 되고 이 사람은 74점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한 명 떨어뜨리고 이 둘이 붙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요거에 걸리기 때문에 둘이 올라가게 되면 30%를 초과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요렇게 붙는 거야. 이해되겠죠? 이 중에서 한 명 떨어지고 제일 낮은 점수. 그래서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 쪽에서는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어요. 왜냐면 인원이 한 번에 뭐 큰 뭐 몇백 명, 뭐 몇십 명 이렇게 채용하면은 모르겠는데 뭐 한 명, 세 명, 두 명 이렇게 부처별로 잘라서 지원을 하는 거고 필기 합격선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자, 됐죠. 보수 관련된 거는 다른 영상에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기도청 어디 갔냐? 경기도청 여기 있죠? 경기도청이 상반기 때는 4월 달에 필기시험을 받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막상 이제 뭐 모르겠어. 뭐 어차피 경기도라는 지역에서 도청 공무직을 준비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에듀피디를 모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에듀피디가 공무직이든 청원경찰이든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시청 공무직 관련해서도 그렇고 도청도 마찬가지지만 어찌됐건 요 관련된 일반 상식과 지역 상식 그리고 2023년에 경기도 지역 상식 같은 경우에는 신규 채용 했죠. 그죠? 그래서 2023년도 내용들이 딱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직 준비하는 분들 중에 대부분 나이가 좀 있어요. 뭐 40대 혹은 50대. 뭐 예전에는 거의 4, 50대 분들이 줄을 잃었고 요즘에는 이제 30대 분들도 조금 이렇게 몇 명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안전 직장에 거의 꽂힌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처럼 해야 되는 의무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또 관련된 안전성으로 봤을 때 일반 직장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불경기 시대에는
언제야 최근에 이제 용인시 어디야 공무직 공고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용인에서 용인이었나 화성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그분이 이제 나이가 이제 45살에 이제 갑자기 이제 명태 비슷하게 당한 거야.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자기가 20년 넘게 한 직장을 오랫동안 다녔는데 20년 가까이. 근데 45살에 갑자기 이제 회사가 공중분해 가지고 이력서를 여러 군데 넣어봐도 이게 40대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취업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뭐 급여라는 점이나 이런 것도 좀 낮춰서 한다 그래도 이렇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근데 그분이 좀 뒤늦게 이제 공무직을 알게 돼 가지고 한 달 반 정도 공부해 가지고 합격을 했거든. 상반기 때. 그래서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 노력도 노력이지만 대단하시구나. 근데 그분이 그러면은 직장을 퇴직했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많았던 거 아닙니까? 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야. 그죠? 근데 그분이 편의점 알바하면서 직장이 뭐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가정이 있으니까 편의점 알바하면서 정말 어렵게 공부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그 공직이잖아요, 공직. 시청에서 근무하는 거기 때문에 공직에서 진출하고 뭐 남들은 뭐 공무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과 또 공부를 또 오랜만에 하신 거기 때문에 박수를 막 드리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40대, 50대 또 60은 조금 60은 안 되지, 그죠? 60은 이제 안쪽에 계셔야 되니까 고령자분들도 있을 건데 뭐 시험 관련해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특히 경기도청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 자체가 일반 상식하고 그 안에 경기도에 해당하는 지역 상식 문제를 내는데 이게 이제 공부하다 보면 좀 재밌거든. 그래서 재밌게 또 공부하시고 또 합격하셔가지고 에듀피디에 조금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탬이란다. 저 뭐라 그래? 그 합격 축하금을 받으셔서 살림의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막 꼬였네. 자, 일단은 이것도 한번 설명 좀 드릴게요. 학습 자료에 있나? 학습 자료에 기출 보건 참여 여기 있네. 요게 올해 이제 뭐 공무직 일정 가이드도 만들었지만은 그거 만들기 전에 이걸 먼저 만들었거든요. 요거는 이제 각 지자체에 해당하는 그 공무직이나 청원경찰 시험 문제가 비공개잖아요. 그래서 시험장에 갔다 오신 일반 회원분들이 이런 문제 나왔더라라고 보고를 참여하는 거야. 참여. 각각 참여하면 어떤 분은 그 문제가 좀 기억나는 대로 써가지고 이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모아 가지고 에듀피디 직원이 비공개 기출 자료실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공무직에서 일반 상식 이런 문제 나왔고요. 뭐 지역 상식 이런 문제 나왔습니다. 여기다 올려놓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이제 갔다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요 기출 보건 참여 꼭 좀 참여 좀 하셨으면 좋겠어. 참여하면 또 뭐야? 백화점 상품권도 준대. 뭐 포인트도 주고 뭐 주는 거 맞나 봐. 자, 어찌됐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말은 길었는데 경기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월 18일, 11월 18일이죠. 11월 18일. 그리고 시험 관련해서 경기도청 준비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꽤 많을 것 같은데 일부 직종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미달되는 지역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달된다 하더라도 과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공부의 끈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합격으로 하는 길 에듀피디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